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찬원 씨와 정동원 군이 아주 KBS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는 본인이 KBS의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정동원 군도 역시 그러한가 봅니다. 이 연말 설 특집으로 진행된 자본주의 학교라는 아마 파일럿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2회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2회차로 마무리된 파일럿 프로그램 자본주의 학교가 시청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4.9%에서 6.2%. 굉장히 파일럿 프로그램 치고는 시청률이 높죠.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아마 정규 방송으로 편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동원 군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물론 많은 출연자들이 있습니다만 정동원 군이 여기 출연해서 정동원 군의 그 평상시의 모습, 평상시의 생각을 보여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동원 군이 출연했던 그 자본주의 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본주의 학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때는 자본을 관리할 만한 돈조차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나 경제교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세계 경제국 7위국으로 도약이 되고 경제적 여유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에게도 경제교육을 할 필요성이 느껴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무조건 무한대 사랑과 무한정 돈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 학교를 통해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아이들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에게 당연히 돈을 받아 써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도 올려주고, 아이들에게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용돈은 어떠할 때 줘야 되는지, 받은 용돈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저금을 해서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할 것인지,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자본주의 학교는 굉장히 바람직한 성장 예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원 군 이제 16세죠. 16세지만 정동원 군이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14세? 14세 때부터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한 거죠. 어린 나이죠. 근데도 보통 경제활동이 아니라 중소기업만큼의 큰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원군이 언젠가 얘기했죠. 그전에는 명품을 많이 샀는데 이제는 명품을 안 산다. 비싼 옷을 사서 입어보니, 또 비싼 신발을 신어보니 워낙 본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굉장히 큰 공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정동원 군이 부모님을 떠나와서 혼자 서울에서, 물론 매니저나 소속사 친구들, 회사 사람들이 챙겨주긴 하지만 본인의 개인 생활까지 모두 챙김을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정동원 군은 눈에 보이는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다 보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어떻게 또 돈을 좀 잘 관리를 해서 돈을 불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과정을 공부해가는 그러한 시기에 지금 접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동원 군이 의외로 관리비도 본인이
직접 챙기고, 관리비도 본인이 직접 챙기고, 용돈도 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가능한 한 쓴다. 왜? 돈은 지갑에서 나가는 것이 보이니까, 줄어가는 것이 보이니까 아끼게 된다. 근데 카드는 그냥 쭉쭉 긁으면은 지갑에서 직접 돈이 나가니까 그 같은 돈을 쓰더라도 돈을 쓰는 감이 다르다.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건 큰 공부를 한 것이죠.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들어오는 정상금도 본인이 직접 확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윤정 씨가 어머님하고의 갈등은, 장윤정 씨는 전혀 그런 걸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왔던 그런 가족 간의 불상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동원 군은 직접 회사 정상금을 챙긴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자본주의 학교에서 정동원 군은 돈을 키우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학습하죠. 물론 목걸이를 직접 만들어서 그 목걸이를 팔러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목걸이를 파는 환경도 굉장히 특별한 환경이죠.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이 프로그램이니까 가능하고 정동원 군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물론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 가서 진성 선생하고 뭐 급태진 서른도 선생이나 뭐 자기 그냥 엄청난 선배들이 쉽게 동원이가 이쁘고 하니까 사줬지만 그런 쉬운 돈벌이는 없죠.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련한 쌈짓돈 13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이제 주식 투자 공부를 해가는 방법인데, 정동원 군 큰일 났어요. 130만 원의 60%를 주식을 사는데 쓰려고 그러는데 이제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래서 계란 하나가 깨지면 와장창 깨지니까 위험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분산 투자하는데 60%는 주식을 하고 아마 60%는 또 이제 뭐 외환 통장인가를 만들어 갔죠. 외화 통장. 그런데 60%의 130만 원의 60%를 계산을 할 줄 몰라서 2억 얼마가 나오잖아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것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정동원 군은 한쪽으로만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구나. 앞으로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수학 개념, 산수 개념이 없어서,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산수 개념이 없어서 큰일 났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 군은 뭐에 하나 꽂히면 또 파고드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습기도 하지만 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식을 사는 그 모습도 떨어졌다고, 주식이 그냥 시간 단위로 주식 값이 변하니까 하고 그걸 또 팔아버리고 제약해서 줄을 샀죠. 그런데 이제 또 금방 이제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너무 주식에 매달리다 보면 주식 중독이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 아이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서 경제도 알게 되고 정치도 알게 되고 사회도 알게 되는 거, 종합적으로 사회성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그 주식 오르는 거에만 매진하다 보면 게임 중독되듯이 아이들 나이에 주식 중독이 또 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거, 돈을 스스로 벌어서 그 돈을 쌈짓돈으로 해서 주식을 투자라든 어쩌든 하는 거, 이런 것을 배워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동원 군이 누굴 찾아갔습니까? 찬원 씨를 찾아갔잖아요. 이찬원 씨는 경제학자잖아요. 경제학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경제학도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돈을 모으는 방법은 적금, 펀드, 주식,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을 수 있다. 물론 부동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동원군이 찬원 형을 테스트를 하잖아요. 나 지금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10,000원만 줘. 그러니까 쉽게 돈을 꺼내주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랬을 때 돈을 이렇게 함부로 꺼내주면 안 된다. 내가 형을 테스트해봤다. 그러잖아요. 찬원 씨 주머니는 늘 열려있다 그러죠? 열려있다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경제적 이론과 실지는 다르다. 우리가 경제학자가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은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또 그 동원군과 찬원 씨가 나누는 이야기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거죠. 찬원 씨가 경제학도이기 때문에 경제 이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걸 알고 있으면서 옆에 사람이 누가 돈 꿔달라, 누가 돈 내달라 그러면 주머니 열고 계속 돈을 뽑아서 쓴다면 찬원 씨는 경제인으로서는, 사회인으로서는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시 찬원 씨는 마음이 좋은 사나이이긴 하지만 본인의 경제 관리에는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염려가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학교는 굉장히 유익한 예능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